안녕하세요. 성산 KBTV입니다. 자, 1월 5일 시장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빠르죠. 벌써 이제 3거래일자가 됐고, 오늘 지수는 좀 안 좋죠. 잠깐 코닥 시장도 0.85%, 코스피는 1% 이상 밀리고 있는데, 자,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면 코스피의 이 매도세는 거의 이제 기관들이 거의 작년부터 좀 작년 하반기에 좀 매수하더니 이제 올해 상반기 들어서 거의 매도로 돌아서고 있고, 코닥 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 외인가 특히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이 이 0.85%, 코닥 시장이 1% 이상 밀리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좀 크게 밀리면서 많이 밀리고 있죠. 특히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개인들의 좀 매수세가 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해지고 이 물량을 또 이제 이 기관이 팔아오면서 좀 매도세가 좀 세지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밀리고 지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주식이 좀 올라가는 이런 좋은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어찌나 세력분들이 괴롭히는지 개인들만 매수를 하면 주가를 떨어뜨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건 항상 주식을 접근할 때는 되도록이면 싼 위치, 낮은 위치에서 접근을 해야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들인데 현재 이 베트남에서 3, 4차 접종에 사용할 이 백신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이제 부스터샷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나노코박스에 대한 긴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 긴급 승인이 나면 나노코박스를 이제 부스터샷으로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알려드렸죠. 나노코박스는 결국 부스터샷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 베트남 언론 팜낫 있죠. 팜낫에 따르면 이 응엔 띠엔 이 호찌민시 당위원장이 있어요. 응엔 띠엔 호찌민시 당위원장이 있는데 올해 3, 4차 접종에 이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이 1억 7,500만 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노바백스 백신도 또 가져오기로 했죠. 그만큼 3차, 4차까지 가면서 백신이 꾸준히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필요한 거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백신을 좀 구하기 어렵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반티 바흐투의 호치민시 국회 이 전문단 부국장이 있는데 국가에서 백신 생산 연구와 완료를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되고 이 부스터샷 접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또 매년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나노코박스 백신이 빨리 승인이 돼서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자국에서 스스로 백신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자 이런 좀 이 상황까지 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제조업 단백질 백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mRNA 백신들은 많이 맞은 상태고 이 노바백스에 대한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야 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좋은 얘기도 좀 나올 건데 아직 노바백스가 FDA 서류를 좀 많이 내야 되겠죠. FDA까지 통과되고 WHEMA 통과가 됐으니까 어쨌거나 보관과 유통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 단백질 백신 앞으로 부스터샷에도 상당히 용이하고 저소득 저개발 국가에서도 용이하게 사용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공매도와 대차 거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공매도 안 없어지죠. 근데 이렇게 어제 보면 역시나 어제 5%대 거의 그래도 요새는 5% 6%대인데 뭐 9% 7%대 나오니까 HLB의 공매도는 거의 없어지지 않고 있고 대차 거래 좀 상황을 살펴보면 자, 이렇게 신규 수량이 좀 늘어나고 있죠. 지금 상한 수량도 좀 있긴 한데, 공매도가 늘고 신규 수량이 좀 늘어나는 이 부분이 리스크가 될 수 있죠. 33만 주, 50만 주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는 이제 세진 않아요. 지금 2%대, 뭐 2.59%대까지 많이 줄긴 했는데, 역시 향후 주식이 떴을 때 나올 수 있는 공매도에 대한 위험성이 좀 있죠. 대차 거래가 좀 꾸준히 늘고 있는 게 약간 리스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90만 주, 50만 주, 140만 주씩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이 향후 주식이 뛰었을 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우리가 매일 살펴보는 기술적으로 봤을 땐 역시 정상적인 길을 걷고 있어요. HLB가 장기 이동 평균선인 60개월 선을 잘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이렇게 5선 추세선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걸 잘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양봉, 어제 음봉, 오늘 5일선 지켜주는 양봉이 떴는데 역시나 향후 5일선이나 21선을 깨지 않으면 이렇게 한 번을 좀 당겨주는 이런 차트가 나올 수 있어서 흐름은 이제 다행히 좀 살아난다고 볼 수 있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월봉에서 보면 이제 장기적인 이동 평균선인 20개월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고 있죠. 이게 이탈하지 않아야 이렇게 추세가 살아나는 거죠. 잘 살아나고 있고, 주봉에서도 역시 중기적인 추세 턴을 저번 주에 해놨고, 역시나 10주선까지 위에 있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봉에서도 기업으로 좀 길게 횡보하다가 드디어 21선을 완벽히 장악했고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후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5일선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 역시나 추세가 어느 정도는 턴이 돼서 약간은 돌아나가는 이런 좋은 모습에 있어서 이제 추세가 어느 정도 돌아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좀 밀리고 있긴 해도 역시 월봉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선 얘를 못 뚫죠. 저번 달에도 얘를 못 뚫었고 이번 달에 고점도 얘를 뚫으려다시피 했습니다. 결국 이 자리를 뚫어야 되는데 가격으로 보면 24,700원대가 돼요. 자, 주봉에서 20주선을 돌파해주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지표거든요. 사실 이 월봉에서도 20개월선 돌파하기가 힘들듯이 지금 보면 20주선의 가격이 23,700원쯤 되는데 깔끔하게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일봉에서 5일선 자리이기 때문에 깨지 않고 있죠. 이렇게 보면 작게 꼬리 찍고 돌아 나가고 일단 가장 장기적으로 무너지는 차트인 이 241선을 기준으로 안 깨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5일선 깨지 않는 한 꾸준히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동향을 좀 잠깐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잠깐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건 뭐 하루하루 수급보다는 전체적으로 추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잘 보는 게 꽤 중요해 보입니다. HLB 제약의 매출이 대박이든 어쨌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20개월 선을 잘 뚫어줘야 돼요. 아직도 못 뚫어주고 있죠. 추세는 저번 달에 깼고, 자, 주봉에서 다행인 건 중기 추세의 5주선을 턴해놨습니다. 이 점은 상당히 좀 다행이고, 일봉에서 옆으로 가다 좀 돌아나가고 있는 거죠. 한번 눌림목 주고 가는데 역시나 다른 HLB 그룹주들처럼 이렇게 5일선, 21선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241선과 이 자리를 간격을 이렇게 당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HLB 테라피틱스 좀 살아나고 있죠. 월봉에서 보면 5개월선 회복을 좀 해줘야 되는데 15,150원대인데 아직 못 해주고 있고, 자, 주봉에서는 20주선 위에 있습니다. 이번 주 내일, 그러니까 수목금 오늘 내일 내일 모레 이거 깨면 크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대응하셔야 되고 깨지만 않으면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박스권 중간에 있죠. 아직 뭐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직은 정확히 방향이 결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횡보하는 거죠. 주가가. 저번에 한번 급락했던 노터스입니다. 자, 월봉에서 보면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고, 주봉에서도 역시 뭐 크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20선 위에 있어요. 하루 급락은 하긴 했었는데, 그때 재료 소멸이라든가, 뭐 차익 실현 부분으로다가 많이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역시나 노터스 또한 장기적인 이동 평균선인 241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역시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좀 챙겨보는 게 중요하겠죠? 투자자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좀 꾸준히 사모으는 입장이고, 자, HLB 파워도 역시 뭐 큰 변화가 없어요. 운봉은 떨어졌다 하더라도 역시나 20개월선, 장기적인 이동 평균선 20개월선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주봉에서는 요것을 턴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1,500원부터 1,600원대까지 매수가 맞아요. 그래서 1,500원대께 하면 손절할까 하고 이때 매수해 놓으면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나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0시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시장이 회복을 못 해주고 있죠. 코스닥은 1.29%더 밀리고 있고 코스피도 0.93%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대장주들이 밀리는 게 좀 타격이 큰데 사실 참 희한하죠. 1월 효과 해가지고 1월 달에 시장이 엄청 좋아질 거다 막 그랬는데 거꾸로 전혀 좋아지지 않고 있고 어제 로봇주 말씀드렸죠. 어제 로봇주를 말씀드렸었는데 로봇 관련주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이 아마 피날레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시초가에 떴다가 전체적으로 쫙 밀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제 시황정리로 말씀드렸던 이제 이 오픈 베이스 이 친구가 조금 뛰었다가 지금 이제 좀 깊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법 크게 올라갔다 왔습니다. 12%대 갔다 왔고 RF7도 지금 상한가에 붙었다가 좀 떨어지려고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들이 크게 힘이 없는 이런 모습이죠. 사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보면 월봉에서 다 사상 최고가 전고점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온 조정이고 이런 조정이 너무 깊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죠. 근데 월봉에서 너무 높지 않은 아침에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은 향후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면 이 친구들은 딱히 딱 로봇이라 그러니까 로봇스타, 로봇, 휴림로봇 로봇을 만드는 업체들은 아니지만 여기에 관련된 뭐 부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납품하는 AI 관련주들은 아직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봐도 되고
다른 로봇주 낙폭이 센 거에 비해서 좀 세지 않죠. 뭐 0.33%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0.40% 이렇게 되니까 AI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중요하고, 오늘 이따가 한 번 더 찍겠지만 어쨌거나 시황 정리할 때 항상 시황 정리해놓고 좋은 종목들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을 챙겨 드리니까 장전하고 시황 정리 마감 영상쯤을 꼭 챙겨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